자, 여러분, 세 번째 강의 시작해 볼게요. 좀 이거는, 제가 좀 많이 늦어졌으니까, 우리 원래 추가 듣는 기간 있잖아요. 한 주 더. 그래서, 충분하게, 좀 듣고, 좀 내용이 제가 금융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 과정에 없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반복해서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온라인 강좌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하시고, 우리가 어차피 지금 이제 본 교재는 마지막 이제 기타 이제 하는 것들, 미실러스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예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원가 관리에 있는 기초 내용하고 그 부분 이런 식으로 할 거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날 때는, 대면 수업할 때는 재고 관리, 재고 자산 그쪽 부분하고 이제 원가 관리 쪽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금융자산 부분을 그래도 여러분 회계 원리는 할 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시험 내기도 참 좋고,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계속 반복해서 시험 기간 동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이 촬영이 좀 늦어졌는데 제가 타학교나 뭐 이런 데 하는데도 몸이 좀 안 좋아서 요즘에 좀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이라는 계정이 나옵니다. 대손충당금이란 말 그대로 대손이라는 큰 손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우리 똑같아요.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 그쵸? 거기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거죠. 왜냐면 외상으로 한 게 돈을 띄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장 많이 뛰는 게 이제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 같은 경우는 구두 계약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에 구두 계약을 하냐? 그렇지만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보면 정말 많습니다. 또 장기간 거래했고, 그러다가 예상치 못하게 지금과 같은 외부 변수,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사스나 코로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중소기업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장에 문 닫아버리던가, 그런 경우는 예상 못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신용 거래로 항상 여기는 우리랑 거래했던 데니까 그때는 그냥 대부분의 구두로 많이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어음 같은 경우도 다 그렇고, 항상 계속 기업을 가정하지만 부도가 날 수 있는 확률이 항상 있단 말이죠. 우리나라 기업 보면은 대부분 30년 안에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걸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통상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꼭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산 가치가 없잖아. 내가 지금 부도 난 거 아무리 갖고 있어봐서 돈 받을 수가 없는데, 받을 권리는 있지만, 그쵸? 그래서 회사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왜곡해서 표시할 우려가 있죠. 난 받을 거 돈 있다 딱 했지만, 투자하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희 부도 나가지고 쓰레기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폐품 휴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회계에서는 이제 추정을 허용하는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대손충당금과 그다음에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있어요. 감가상각 누계액이. 그게 뭐냐면 추정을 통한, 그러니까 회계에서 추정을 하지 않는다. 원래는 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실제로 하는, 돈 들어왔을 때 하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 회계다 보니까, 내가 매출이 발생하면 수익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수익과 비용 대응의 법칙과 그 다음에 이런 예상치 못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걸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요. 추정을 할 수, 대신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게 이제 우리 원가 시간에 배우겠지만, 우리가 원가를 배부할 때 못하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간접비라고. 그러면 그 간접비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배부 규칙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추정은 하되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갖고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도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추정에 의한 회계지만 기준을 갖추고 한답니다. 설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회계에서 작년에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대손 가능한 금액을 추산해서 단기 비용으로 인식한과 더불어 채권의 평가 규정이고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럴 때
매출 채권은 순실현 가능 가액으로 평가한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순실현 가능 가액이란 내가 지금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어디 시장에서 팔 때 돈으로 환급할 수 있는, 환원될 수 있는 그 가능한 금액을 순실현 가능 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란 결산 시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그렇죠? 특히 외상 매출금이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여기 그렇죠? 기준, 그렇죠? 따라 대손 충당산액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대손 추산액에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차감하는 금액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대손 충당금 잔액이 대손 추산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의 초과액을 환입시킵니다. 자, 이 말만 하면은 한국말이지만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원래 회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금액을 좀 설정해 놔야 되는데 그걸 뭐예요? 대손 충당금. 왜 이렇게 하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내가 쳐드릴게요. 대손 이게 이제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써두면 갑자기 안 쳐지죠? 여기서 칠까요? 이거를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요. 자산에서 뺀다 이거예요. 자산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이제 자산이 차감되면은 대변에 쓰잖아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이라 하고 실제로 비용 발생하면 차변이잖아요.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내 재손 충당금을 설정해 놓고 대손이 진짜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대손 상각비로 계상하고 거의 충당금을 빼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 추산액이 잔액보다 적어요. 내가 추성금을 떴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설정을 해놨는데 실제로 한 300만 원밖에 200만 원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300만 원은 다시 대손 충당금에서 환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정 같은 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요. 그러면은 또 진도를 나가서 또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제 대손 발생 시 이제 처음에는 설정하는 거고 이제 대손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매출 채권이 내가 지금 외상 매출금 그쵸? 받을 어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어요. 그쵸? 그러면 내가 원래 그래서 혹시라도 몰라서 만들어 설정해놨던 대손 충당금에서 빼야겠죠. 그걸 상기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충당금보다 초과해요. 그쵸? 그럴 때는 대손 상각비로 생각을 해야죠. 예를 들어서 예제를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세요. 내가 10,000원 여기 이제 여기다가 뭐 단위가 업 붙이면은 그냥 할 말 없는 거죠. 이게 일단은 10,000원이에요. 10,000원. 10,000원인데 대실제로 보니까 15,000원이 큰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은 지금 내가 설정하는 혹시 비상금 생긴 거잖아요. 한 10,000원 이렇게 해놨는데 설정해놨어요. 이게 요 혹시라도 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놔뒀는데 15,000원 있어. 5,000원 더 비용 발생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10,000원은 원래 대손 충당금에서 상기하는데 여기다가 설정해 놨잖아요. 그쵸? 자산 차감 계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변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대손 상관 있는 돈이 없어지죠? 근데 실제로는 15,000원이 이걸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대변으로 해야지 없어지죠. 이거 버리는 거야. 소각해 버려야 되는데 그냥 없으면 안 되죠. 매출권 15,000원 실제로 돈 날라가 버렸네. 내 돈 날렸네. 근데 대손 상각비는 5,000원이 생겨야 되죠. 왜? 대손 충당금 10,000원은 없어졌지만 대손 상각비라고 아직 5,000원은 어떻게 뜰 거야? 비용 발생했어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것보다 초과해서 그래서 대손 상각비 5,000원을 예를 들어 차변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자주 보세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는 대손된 채권을 회수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손 처리를 했어요 이미. 근데 그 추후에 이쪽에서 이제 이거 버린 돈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이제 항상 이제 코로나가 때문에 이제 망해 가려다가 살아났어 기적적으로 정부에서 지원금 긴급재난도 해서 그래서 이쪽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스크 공장이어서 마스크를 막 팔았더니 이제 좀 살아났어. 나 이제 매출하고 미안 고마워 기다려줘서 고마워.
매주채권 그 돈 갚을게 이렇게 한 거야. 신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결국은 뭐냐면 대손 충당금이 매출채권에 이렇게 했고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죠. 회수를 했어요. 매출채권을 지금 여기 보시면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고 그게 실제로는 매출채권이었잖아요. 그 매출채권을 그러니까 다시 살려야 되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이렇게 설정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대손충당 계정은요. 채권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라서 내가 원래 매출채권이 받을 돈이 있었어요. 근데 대손충당금으로 거기서 빼야줘야 되죠. 그리고 만약 못 받은 돈이 있으면 또 미수급고 이것도 대손충당금.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 계정이요. 이제 회계 프로그램을 가보면은 실제로 매출채권에 여기 이렇게 써놔요. 매출채권 이런 계정들이 미수금이냐 요 코드가 달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관리를 할 수 있죠. 왜 매출채권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거고 같은 큰 손해를 우리가 받았어도 미수급은 우리가 상품이 아니라 우리 자산을 그쪽에다 예를 들어서 영업용 자동차를 중고로 팔았는데 그쪽에서 돈을 안 준 거 그게 미수금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똑같은 대손충당금 우리가 큰 손해를 본 거지만 상거래에서 손해를 받느냐 아니면 그 외에 손해를 받느냐 그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 다음에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입니다. 여기 보시면 매출액 또는 수취채권의 잔액에서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추정해서 충당금을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외산 매출금 잔액 비례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손충당 계정은 수취채권에서 차감 계정 이거 중요하다고 계속 했고요. 일단 대손충당금을 설정하고 실제로 발생된 대손상각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원래는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충당금 설정법이 있는데 우리 기업회계 기준 충당금 설정법만 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영업회계고 회계원리를 사이드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합니다. 실제로 시험에 나오거나 우리가 실생활의 실무에 쓰는 거는 충당금 설정법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충당금 설정법은 장단점을 이런 건 잘 알아둬야 돼요. 왜냐하면 왜 실제로 비용이 발생했고 수익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 처음에 매출액고 받은 건 수익이고 거기서 이제 실제로 손해를 본 거잖아요. 대손이 났으니까 그런 비용의 대응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그다음에 재무 상태표의 수취채권이 순실현 간행으로 표시가 된다. 그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추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추정에 의한 회계 처리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실제로 나타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실무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설정하고 또 빼주고 모자라면 또 대손상각비 계상하고 이런 절차가 어찌됐든 이렇게 몇 번을 부기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귀찮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때로 외워야 되고 그게 이제 좀 번잡하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걸 보시면서 하는 게 나아요. 앞에 설명을 하다가 제가 이거보다 차라리 문제 풀어주는 게 더 설명이 더 깔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쪽은 잠깐 넘어갔는데요. 이거 보고 다시 돌아가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 12월 30일 그러니까 말일이죠. 마감을 합니다. 기말에 외상 매출금이 딱 보니까 3억이네요. 3억이 있어요. 그 중에 1%. 그러면 뭐 어찌됐든 이게 3, 0, 0, 0, 0, 0, 0 그쵸? 이게 1% 아니에요? 요게 대산 충당금으로 설정했대요. 그쵸? 근데 자 이게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이미 잔액이 얼마예요? 200만 원이 있어요. 지금 300만 원을 설정해야 되는데 200만 원 있으니까 우리가 100만 원만 더 놓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손해 볼 것 같아서 통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야. 비상금 통장을. 근데 거기에 이제 항상 어떻게 1%인 300만 원을 설정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뭔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잔금이 200만 원 들어가 있어. 100만 원만 더 충당해 주면 되잖아요. 300만 원 맞추면. 그래서 거기다가 100만 원을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대손상각비 100만 원. 그래서 처음에 이게 발생도 안 했는데 왜 대손상각비 이렇게 쓰니까 처음에 헷갈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갈게요.
그 중에 2011년 중간이 됐어요. 1년 지났죠. 아니, 그러니까 연도가 지났죠. 위에 외상 매출금에서 행방불명으로 뭐예요? 150만 원이 회수 불능으로 판명됐어요. 이제 못 받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없애버려야죠. 매출권 내가 원래 자산 감소는 대변. 그쵸? 150만 원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 돈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되죠? 진짜 전체, 근데 처음에 그래서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여기 100만 원 해놨는데 왜 150만 원이면 이거 또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대손금 충당금 설정한 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150만 원 빼도 150만 원이 남아있겠죠, 통장에는. 자,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불능으로 판명이 났어요. 150만 원이. 아이고, 그쵸? 그런 다음에 2010년 12월 31일 날 외상매출은 뭐예요? 요거에 대한 충당금을 이제 또 연도가 지났으니까 또 충당금 설정해야겠죠. 자, 뭐냐면은 대손 충당금을 얼마를 설정해야 돼요? 360 그러니까 3600 이렇게 해야겠죠. 300 맞죠? 360만 원? 그렇죠. 360만 원을 해야겠죠. 근데 잘 보세요. 현재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게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뺀 150만 원 잔금이 지금 있죠. 대손 충당금 계정 설정한 그 통장에. 근데 360만 원 설정해야 되니까 얼마야? 210만 원만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210만 원과 대손상각비 210만 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으로 갈게요. 뭐냐면 여기 적었죠. 2010년 대수 처리했던 외상 매출액 중 150만 원이 수표로 회계됐죠. 자, 수표라고 하면 당좌예금으로 들어왔겠죠. 회수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현금이 들어온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계정이 결국은 이거지만 요 결처 아까 제가 설명을 그냥 대충 한 게 요거를 풀어주면서 설명하면 되죠. 자, 봐봐요. 처음에 우리가 매출 채권 원래 있었잖아요. 그쵸? 매출 채권 150만 원이 살았던 거예요. 그쵸? 없애버렸던 건데 그쵸? 그리고 요렇게 해야죠. 다시 매출 그냥 없애버렸던 것이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이 보여줘야 돼요. 그런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150만 원이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정에 이거 매출채권을 없애기 위해서 다 날린 돈이라고 생각했던 그걸 다시 이쪽을 채워줘야죠. 150만 원을. 그쵸? 지금 360만 원 돼 있는데 요거는 더 늘어나겠죠. 150만 원만큼. 그리고 그걸 뭘로 왔어요? 현금으로 왔죠. 결국은 이렇게 되죠. 그쵸? 요거를 다시 이렇게 줄이면 현금은 150이 있는 거고 그게 대손 충당금으로 150이 있는 거고 매출 채권은 어찌됐든 끝난 거죠. 내가 받을 권리가 이제 없잖아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요것만 남는 거죠. 그렇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과정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제가 이게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해도 보통 2번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일부러 지금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반복해서 보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여금과 차입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대여금이 있어요. 대여금과 차입금. 자, 그러면 대여라는 건 누구에게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현금 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산 계정인 내가 받을 권리가 생기니까 대여금 계정에 차변에 기록합니다. 근데 그거랑 반대 내가 현금을 빌려와요. 차입했어요. 그러면 부채죠. 빚이잖아요. 그러면 차입금 계정에 대변에다가 해야겠죠. 여긴 거예요. 내가 빌려주는 입장, 갑이면 을의 입장에서는 빌린 거니까 차입금이 되는 거죠. 자, 대여금은 대여기간이 재무제에서 작성할 때 1년 이내인 거를 1년 이내, 그 1년을 기준으로 하는 했죠. 단기 대여금. 그러면 이건 받을 돈이니까 1년 안에 받을 수 있으니까 유동자산이고요. 1년을 초과하면 장기죠. 그럴 때는 투자자산.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예요. 거래처에 현금, 50만 원을 빌려준 거예요. 근데 1년 이내 회수 조건, 이런 걸 잘 보셔야죠. 그러면 단기 대여죠. 내가 받을 권리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 근데 얼마 돈이 나갔어요? 현금 50만 원이 날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변에다가 자산 감소는 대변에 적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이제 은행 입장에서요. 현금 얼마요? 100만 원을 차입했어요. 근데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니까 부채인데 단기죠. 단기 차입금, 부채 증가는 대변에 적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은 들어왔죠. 자산 얼마? 100만 원은 들어왔으니까 차변에다 적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자, 미수금과 미지급금입니다. 우리가 미수, 미지급금, 자,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상거래가 아닌 거예요. 자, 보시면 건물이나 토지 이런 게 많죠. 사옥 짓는다던가, 그렇죠? 비품, 유가증권 등 상품 이외의 자산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요. 그때 내가 받을 권리가 있으면 아직 못 받았다, 말 그대로 못 받을 숫자잖아요. 미수금, 아직 지급 안 했다. 미지급금, 부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상거래 이외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때 채권 채무라는 걸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하고 구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 얼마예요?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짜리 건물을 매각했어요.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음식점 하고 음식 프랜차이즈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건물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매각했어요. 그러면은 상거래가 아니잖아.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라 우리가 돈이 현금화 시키거나 이러기 위해서 5천만 원어치를 건물을 팔았어요. 근데 돈은 1개월 후에 받아. 단기제 받긴 하죠. 즉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못 받을 권리가 있어요. 얼마? 5천만 원. 근데 건물은 날라갔죠. 나 팔았으니까 없죠. 건물이란 자산은 5천만 원 이렇게 적어야 되고, 차량 운반구 이런 이게 이제 회계 용어인데 한마디로 영업용 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차가 필요해, 그렇죠? 100만 원에 구입했어요. 그럼 차량 운반구라는 건 자산은 증가했으니까 차변을 적었죠. 대금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했어요. 아직 안 지급한 부채죠. 미지급한 돈이 100만 원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다음 자, 성급금과 선수금입니다. 말 그대로 성급, 미리 지급한 거고 미리 받은 거예요. 딱 바로 미리 지급해서 내가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미리 지급했잖아요. 그쵸? 예치금 같은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거를 그거는 미리 돈 지불했으니까 나중에 돈 또 지불할 필요 없잖아요. 상식적이죠? 선수금이에요. 우리가 뭐 연회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미리 돈 받죠? 그거 기억나죠? 그게 선수금이에요. 근데 행사를 하면 그만큼 우리가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미리 돈 받았으니까 우리는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죠. 예를 들어 계약금 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급금과 선수금은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가 맞습니다. 이건 상거래예요. 선급금은 상품을 매입하기로 우리가 했어. 선의약한 거죠. 그래서 매매 계약을 확실하게 해서 대금 일부를 미리 지급할 때 기록하는 자산 계정이고요. 선급금은 나중에 매입하는 시점에서 매입 계정하고 상계합니다. 그러니까 지운다 이런 거예요. 요거 이렇게. 그렇죠? 선수금은 상품을 매출하기로 했어요. 대금 일부를 미리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죠. 미리 돈 받은 거니까. 선수금은 나중에 상품을 매출하는 시기에 매출 계정과 상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걸 분개해 보는 게 여러분들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성금과 선수금 분개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자, 거래처에서 자 여기 뒤에다가 풀이를 해놨나요? 안 해놨네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저랑 수업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시험에 내야겠네요. 자, 뭐예요? 자, 같이 해볼까요? 차변이 있고 대변이 있겠네요. 자, 이거 어떻게 될게요? 우리가 600만 원어치를 상품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현금 지급했어요. 그럼 일단은 현금 지급했으니까 현금 얼마? 100만 원. 이렇게만 쓸게요. 그렇죠? 그런데 계약금으로 우리가 줬으니까 선급한 거죠, 미리. 100만 원. 우리가 준 거니까. 이해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2번 볼까요? 자, 2번 요 2번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2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위 상품이 도착해서 운임 만 원을 포함한 대금을 현금 지급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일단은 얼마가 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지금 상품이 얼마였어요? 6천만 원이죠. 근데 여기 이제 부대 비용은 포함시켜야 되죠. 거기에 들어간 할 때 들어간. 그러니까 6,100만 원의 그쵸? 상품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이제 이윤을 붙여야죠. 왜냐면
우리가 그 받을 때 우리도 배달료 이렇게 돈을 들어가면 실제로 들어간 돈은 6,100만 원이니까 그게 내 원가잖아요. 그러니까 운임까지 포함되죠. 6,100만 원이 든 거예요. 그죠? 상품 가격은. 근데 그 중에 잘 보시면 선급금이 있죠. 요거 빼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를 주면 돼요? 5,100만 원만 주면 되죠. 실제로. 미리 100만 원 냈는데 또 돈 낼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거래처에 상품 얼마요? 300만 원을 매출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300만 원을 30만 원을 받은 거죠. 자, 그러면 이건 반대 얘기죠. 우리가 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요거는 잘 볼게요. 차변에 어떻게 되겠어요? 상품을 하기로 했어요. 매출이죠. 그냥 매출. 얼마? 300만 원이니까 300. 이렇게 하고 차변에다가 같이 해봐야겠죠. 미리 돈을 받았죠.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여기서 해야겠네요. 선수금. 아직 안 했으니까. 인도를 안 했으니까 100, 1000만, 10만, 100만. 그렇죠. 선수금을 300만 원 지금 받은 거죠. 30만 원. 30만 원 받은 거고. 그다음에 여기로 보면은 현금 받았으니까 현금 30만 원이 생겼죠. 자산 증가.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거 지금 저는 일부러 이렇게 000 귀찮아 가지고 이게 지금 다 만 원 단위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건 부채 증가, 자산 증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분개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도 하시고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급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는 많이 쓰니까 제가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가지금과 가수금은 임시 계정이에요. 일시적으로. 그쵸? 현금과 지출이 있었는데 일단 계정 과목이나 금액은 미확정된 경우에 쓰는 건데요.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나중에 계정 과목이나 어떠한 금액이 딱 확정되잖아요. 아직 그런 게 확정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록을 못 했던 건데 돈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시 계정으로 있다가 나중에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산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는 이 계정이 있었으면 안 되고 적절한 과목과 금액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그쵸? 가짜니까. 가짜로 지급한 거, 가짜로 받은 거. 그러니까 현금 지출이 있을 때 쓰는 자산 계정이고 현금의 수익이 발생할 때 생기는 부채 계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요 예제를 풀어보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출장, 이게 왜 하냐면 이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출장 같은데 이제 특히 영업사원이나 우리 영업회계를 하니까 영업사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나 이런 데 많이 가고 또 우리가 그룹사 계열사인 뭐 리조트 같은 경우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빈출하거든요. 출장비가. 자, 출장비가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이게 확정이 아니에요. 어떻게 쓰라고 일단은 줄 경우에요. 그래서 이런 게 귀찮아가지고 다 요즘에는 개인으로 쓰고 영수증 처리해주고 이런 게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출장비 아마 어찌됐든 돈을 내는 지불할 때는 3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가지급금 30만 원이고 현금 30만 원 날라갔잖아요. 일단은 나중에 쓴 것만큼 영수증 처리해서 처리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임시 놔두는 거예요. 원래 출장비 하면 여비교통비라는 이제 계정으로 쓰거든요. 근데 일단은 출장 중인 홍 과장부터 갑자기 얼마가 들어왔냐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갑자기 이분이 이제 영업해서 돈을 받은 거겠지. 그렇죠?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은 어쨌든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이 아직 못 받은 거야,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일단은 계정을 임시 계정으로 받았잖아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수금이라고 놔두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직원, 홍 과장이 들어와가지고, 자, 여비 제가 35만 원 썼어요. 원래 30만 원 했는데, 실제로 비용이 얼마야? 35만 원 들었습니다. 뭐 차비도 많이 들고, 또 계약도 성사하고, 접대비도 들어가고, 뭐 이랬답니다. 그래서 초과 지출분을 현금으로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여비 교통비라고 해요. 여기다 여비가 빠졌는데, 여비 교통에 35만 원이 비용 발생하면, 어때요? 차변에다가 적어야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원래는 이미 30만 원 지급한 게 있죠. 그게 어디에 뒀어요? 가지급금이라는 거 있어요. 이 계정 없애줘야죠. 30만 원. 그리고 실제로는 원래 줬던 게 30만 원 있지만 추가로 현금 5만 원 더 지급했던 거잖아요. 돈 자산 감소는 5만 원 이렇게 써야겠죠. 그런 다음에 처음에 이제 가수금 야, 또 저번에 보낸 300만 원 뭐야? 그랬더니 300만 원이 이제 안 거예요. 그건 외상 매출금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회수한 겁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라는 원래 계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 받을 돈. 근데 그게 그걸 없애야죠. 거기 거 돈 받았는데, 그치? 그래서 요 자산 감소 300만 원이고 그게 알고 봤더니 우리가 처음에 가짜로 그 임시로 했던 가수금 계정 또 300 없애버려야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어렵죠?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면 돼요. 어.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재고자산인데요. 여기서부터는 우리 실제 만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